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번에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기 106페이지 내용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10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03년 기출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이 난전이에요. 그래서 난전 관련된 문제인데 볼게요. 다음 사료는 난전과 관련하여 일어난 분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난전이라는 의미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난전이라는 것은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환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위에 몰래 파는 행위를 상점을 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환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시중에서 취급되는 물종이나 상인의 주소와 이름 이런 것들을 등록한 그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평시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일성농이라고 있죠.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좀 얘기했지만 일성농 자체가 이제 중요한 사료예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세자 시, 세손 시대 때 썼던 개인 일기인데 나중에 정조가 집권하고 나서 국가의 어떤 공식적 기록물이 되거든요. 자, 거기 있는데 이 사료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예,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를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그 내용이 뭐냐? 대개 보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시장상인들 간의 어떤 분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그 시장상인 중에 모자전이 있고 상전이 있어요. 이 모자전은 주로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침자. 네. 그래서 침자라는 것은 바늘이죠. 여기 보시면 이 침자가 보이죠? 자, 바늘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 상전이라는 상인들은 이제 바늘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이 상전 상인들은 말총이나 가죽 등등을 판매하는 자파종 판매 상인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 앞에 얘기한 그 전환을 뜯어 고쳤죠. 관리들하고 짜고. 그래서 자신이 마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곤쳐버린 거야.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자전 상인과 상전 상인 간의 어떤 대립을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난전하면 교과서나 통론이나 항상 요거 연결시켜서 생각하죠. 시전상인 집단들과 사상 간의 어떤 대립 구도를 보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난전 중에 하나지만 실제 시전상인 안에서도 난전 논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난전이라는 것이 시전상인을 안에 있는 특정한 그 집단에게 독점권을 주잖아요. 근데 독점권을 받지 않는 그 시전상인 집단들이 그 독점권을 갖고 있는 어, 상인들 물건을 갖다 몰래 팔 경우에는 이것도 난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난전이 누구겠어요? 이 상전이 되겠죠. 이 상전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한번 문제 볼게요. 분쟁의 주체와 대위의 초점을 간단히 쓰시오. 아까 얘기한 점 주체는 모자전 상인가 상전 상이고요. 시전 상인 간의 대립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초점은 뭐냐면 침자라는 상품, 바늘 있죠. 바늘의 어떤 그 전매권 상품을 통해서 일어났다. 당시 난전은 이와 같은 난전으로 이와 다른 유형을 쓰시오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난전의 유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꿀쌤이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시전상인과 사상 간의 근데 이때 사상은 이제 난전이 되겠죠. 유형이. 두 번째는 같은 시전상인들과 똑같이 시전상인들. 그때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시청사인들이 얘네들 이제 없는 애들을 난전이라고 칭하죠. 자, 세 번째 유형은
좀 약간 이제 드물긴 한데 시천상인 집단들과 금난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천상인 집단들과 그 다음에 수공업 집단 간의 어떤 대립이야. 시천상인들 여기 수공업 집단들 난전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다른 유형이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기출문에선 요걸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른 유형을 모을 수 있어요. 사상, 사상과 시천상인들의 어떤 대립구도, 사상, 그 다음에 수공업 집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신해년에 시행된 통공판매의 성과 한 개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신해 통공 관련된 성과 한 개를 얘기하는데, 자, 뭐 성과 같은 경우는 봉건적 산업 질서의 붕괴. 왜냐하면 이제 이거 자체가 중세 시대 때 어떤 길드 체제하고 비슷하잖아요. 독점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독점권이 무너지면서 길드와 비슷한 이런 금난 정권 같은 것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촉진, 농업 생산력 증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걸 타파함으로써,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다 시청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폐지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물가를 좀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시청 상인 대신에 이제 누가 등장한 거예요? 사상 도구 같은 사람들이 독과점 체제를 유지했죠. 그래서 그 독점 체제가 확 없어지진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물가가 등기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쌀파동 같은 것도 있죠. 시천상인들 중에 경강상인들이 그 당시 쌀 매점 배석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금난정권 폐지 과정에서 뭐 정치권과 사상의 유착 등등 이런 것들 이제 한계라고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요번 4번 문제는 그 당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시험을 봤었던 때인데 이 카페에서 요게 뭐냐 논쟁이 있었어. 일단 사료 자체도 되게 어려운 좀 문제고, 요거 4-2번 문제 관련된 문제에서 다른 유형이 뭐냐 가지고 이제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답을 이제 밝혀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더 기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답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여러분들 여기 쉽게 공부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제 내용 보면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시행된 정책과 관련된 설명 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체제공이라는 사람이, 체제공은 이제 그 정조시대 때 남인의 영수였죠. 그래서 이제 정조한테 글을 올렸는데 요 내용을 보면 이건 금난 정권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원래 의미대로 유기적을 지한 금난 정권 폐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정조가 이 말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국에 금난 정권이 혁파됐죠. 그래서 요걸 이제 관련된 것은 금난 정권 혁파한 신해통공이 된 계기가 된 어떤 상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서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이게 교과서에도 있는 상서거든요. 그래서 상서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럼 체제공인 포면 쪽으로는 물가를 잡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치적 의도가 있죠. 해당 시장상인들은 누구와 결탁을 했었냐면 노동세력들과 결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동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돈줄을 지기 위해서는 시장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자, 이 문제 자체는 요 사료 자체는 이제 쉽는데 요 지문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기 기출 연도를 보시면 10년도 기출이죠. 2010년도. 이때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뭐냐면 문제가 어려웠던 때요. 예, 이때가 그래서 그 국편위에서 거의 한국사 문제는 냈던 때인데, 자, 그때 이거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교과서 이상의 문제야. 요거는요.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를 9편에서 이제 찾았거든요. 9편에 다 있어요. 여기. 자, 1번을 보면 자, 여기 그 송파나 마포 등 경강 지역의 부상 대구들이 새로운 유통체계를 장악했다. 예, 맞죠. 그래갖고 조선후기 때 이제 초창기 때는 시장상인들이 유통조직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18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시장상인 대신에 그 당시 이제 사상 도구들 특히 경강상인 집단들이 그 서울 외곽에 상권을 장악해요. 그 누원전이나 송파나 사평장이나 이런 데를 하고 그다음에 한성 바로 앞에 있는 이열 통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수원장이나 송호장이나 아, 누원전 그다음에 송파 이런 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이제 그 산물들을 매점 매수를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격 통제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맞고요. 자, 2번을 보면 도시 상인층의 분화를 심화되고 사상 도구에 대한 도시 빈민의 반발이 거세졌다. 예. 원래 목적은 물가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됐죠. 예, 그래갖고 도시 빈민의 반발이 거세됐어. 그래서 그 거세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쌀뽕통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경강상인들이 쌀을 매점 매수하려니까 이때 이제 순조 33년에 대규모 폭동이 하나 있었어. 예.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해통공 이후에는 또 도시 상인들 어떤 문화가 더 심화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3번을 보죠. 상권 유통체계에서 발생한 여각주인들이 질 변화로 주인국 가격이 급등했다. 예, 맞죠? 자, 여각주인은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들인데 예, 되게 이제 포구에서 돈 물자를 처리하고 보관하고 그런 상인들을 여각주인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경강상인들이 이 여각주인을 이제 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19세기 들어가면 요 여각주인의 어떤 주인각이 급등을 하게 돼. 예. 그래갖고 이제 금단 정권 이후에 이제 사상 도구들이 활동이 더 활발해지잖아요. 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얘네들의 어떤 그런 권한들, 예, 물자를 유통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출하하는 그런 권한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권한이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는 세도 정치가들이 이걸 보고 이게 돈이 되니까 요걸 사들이기 시작해요. 경강상인부터.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급등됐다. 이렇게 보는데 요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일반 우리가 읽고 있는 일반서라든지 교과서 없는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어디냐면 요거는 9편이 있어요. 9편이 요 내용이. 그다음에 4번을 보죠. 간청과 결탁된 문부도구가 확파되면서 문북의 독점적 영업체제가 붕괴됐다. 이거는 이제 연결돼서 보면 그 신해통공이 내려지니까 그 당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문부도구에 이제 영향을 줬어요. 그 문부도구가 뭐냐? 문부도구가 뭐냐면 그 당시 상당한 곡물과 물자를 하역하고 내륙 시장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역 운송업이 발달됐는데 그때 그 특정한 그 집단들이 그 당시 운송을 종사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그 운송에서 잘 말이 안 되는데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개라든지 문부도구 같은 것들을 만졌어요. 그래서 요걸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여기 와갖고 어, 강에 그 한국에 딱 도착하면 여기 물산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을 요 문부도구나 마개 이런 운송 집단들이 독점을 해갖고 소비지까지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그 당시 이제 정부들에게 이제 돈을 줬겠죠. 정부 관리들에게. 근데 신해통공에 이렇게 이제 그 폐지가 되니까 신해통공 이후에 이제 유기전을 제한 이런 금단 정권이 폐지되니까 여기에서 또 영향을 준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영향을 줘갖고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화학 운송업도 독점 체제에 있다. 여러 가지 물가에 영향을 준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윤부도구도 폐지가 됐다. 예. 그래서 확보가 됐다는 거.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결국에는 뭐 정경 유착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그 영향을 줬기 때문에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도 운부도구 같은 것들이 없이 이제 자유경제 시장이 형성됐냐? 그건 또 아니죠. 또 그 밑에 이제 다른 업자들이 또 정부와 돈을 주고 정부에게 돈을 주고 실제 독점권을 이제 뭐냐면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독점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주인에게 독점권이 넘어갔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우부도구의 어떤 독점 체제의 붕괴되는 형상은 일시적인 것뿐이고요. 이거 맞긴 맞지만 독점 체제 자체는 붕괴되지 않았어요. 다음 다른 그 독점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신해통과 뭔 관련이 있냐? 요거는 자, 여기 관련된 설명이니까 여기는 신해통공하고 이 4번은 직접적인 관련 없어요. 이거는 신해통공은 연결이 안 돼요. 신해통공은 시천상인 같은 그 어떤 그 상인 집단들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운구도구는 마개나 이런 것들, 운구도구 같이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련된 거죠. 신해통공하고 관련 없이. 그렇지만 신해통공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설명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도 같이 있는 거야. 예, 이걸 이제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수공업자들은 자신들이 생산된 물건에 대한 독자적인 판매권을 구축하여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좀 틀리죠. 이게 이거 왜 틀리냐?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관련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은 이게 관련된 설명이 아니고, 이게 왜 틀린 이유는 이제 그, 이렇게 아닌, 그, 관련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이게 팩트가 맞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4번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죠. 근데 4번도 이건 맞다고 한 거니까 이건 관련된 설명, 직접적인 관련된 설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설명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자체는 뭐냐면 그 수공업자들이 이제 요거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볼 때. 그럼 왜 이제 그렇게 됐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팩트가 틀린 거야. 자, 신해통공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사상도구의 독점권이 강화되면서 생산까지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하려고요. 그 예전에도 선대직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 수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 그 양을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부 수급자들은 독립돼 갖고 그 당시 시장상과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상도구들은 자신의 독점 판매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생산에 원활한 어떤 생산품의 원활한 이제 수급을 위해서 그 신해통공 이후에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서 이런 일부 수공업자들, 독자적 수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판매권을 장악을 해버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 수공업자들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는데 매매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 수공업자들조차도 이때는 뭐냐면 선대위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이게 틀린 거야. 사실관계가 틀린 거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이제 그 요거는 상인 집단인데 요건 수공업 집단이기 때문에 뭐냐면 관련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사본도 요것도 본부도구도 상인 집단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잘못하시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 이게 오답이 된 이유가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사실관계 맞는데 수공업자가 요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신해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신해통 관련이 있죠. 아까쯤에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이 교과서에 잠깐 어떤 교과서는 어, 마치 신해통공 이후에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수공업자들이 독립된 수공업자 성장했다. 이런 기술도 있는데 요거는 교과서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국편위에 있어요. 네, 국편위 교과서 내용이 틀린 거고 요 관련된 근거는 국편위에 있는 건데 국편위 내용이 맞아요. 네, 그래서 있고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교과서 수준에서 찾아가지고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요. 적어도 국편위 같은 관련 기출 문제 근거에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부푼이가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근거를 좀 보세요. 예. 그래서 제 기출문제 분석을 보신 분들은 그 기출문제 분석 가지고 뭐냐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하고 그 근거가 맞지 않으면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근거 좀 보세요. 제가 이거 다 분석을 할 때 근거를 제시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 근거는 안 보고 분석 내용만 보시고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자, 제가 여기 지어서 그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거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 보면 기획된 미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도구상인과 관련된 거야. 도구상인.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도구상인과 뭐 시천상인, 공인들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조선 후기에는 도구라는 독점적 도매상인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자, 이들은 시천상인과 난전이라는 서울의 사상 그리고 공인 가운데 출연됐으며 지방의 상업도시에도 나타났다. 그래서 시천상인들은 이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특권들을 부여받고 부를 축적했으며 이들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 수공업자를 지배하면서 큰 자본을 가지고 사상들과 경쟁했다. 자, 국가의 금함에도 불구하고 사상들은 종로, 이현, 칠패 등에서 상업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계속하면서 번창해 나갔다. 자, 1791년 최재공의 건의를 받아들인 정조는 시원상의 특권을 폐지하여 상업의 발달을 깨웠다. 이렇게 있죠. 그래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봐야 되니까 1번 볼게요. 먼저 공인 관련된 내용이죠. 공인은 세국 운송을 주축하면서 그 당시 그 송파나 양주 등지에 거점을 확보했다. 자, 세국 운송에 주력했던 상인들은 공인이 아니라 그 당시 그 경강상인이죠. 경강상인. 강상이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경강상인들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정부의 세국과 양반 지주의 소작물을 운반하는 이문활동을 했던 상인 집단인데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함께 곡물이 주 상품이 되면서 성박을 이용한 곡물 도매상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난 이후에 조운 운송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정부 대신에 세국 운송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경강상인 집단이다. 답이 1번이죠. 틀린 설명이니까. 그냥 니은을 볼게요. 자, 여기 니은을 보면 대동법 실현의 실시로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공인이 아니라 제가 여기 시천상인들 얘기를 하다가 공인을 잘못 설명했어요. 니은을 기회를 잘못 붙네요. 예. 시천상인은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건강상이고요. 수정해 주시고 기획 시천상인이 아니라 경강상인. 예. 하여튼 틀렸긴 틀렸는데 공인을 잘못 봤어요. 제가요. 자, 예를 보면 공인이죠. 예, 공인. 대동포 CCO 출연 특권상으로 물품을 직접 납부하여 제조에 납부하기도 했다. 예, 맞죠? 그래갖고 공인은 대동법 CCO에 일어나 나타난 공납 청구업자예요. 이들은 공청에서 간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고 물품을 사서 납부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얘네들이 이제 간첩 물품을 조단 상인께 묶어서 공동 출제해서 개를 조직하고 특정 상품의 독점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수공업자들 고용해서 선대제 방식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그 당시 개를 조직하고 어, 개를 조직하고 그 당시 선대제 방식으로 그 수공업자들을 고용을 해서 물품을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여기 보면 이제 그 난전을 금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죠? 금난 정권을 통해서 시장상인들이 매점 매수를 통해서 이 물가를 이제 급등시키는 원인을 제공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구상인 하면 사상 도구만 생각하는데 단상 도구도 있어요. 뭐 공인이라든지 시장상인 집단 등등.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자, 사상들은 종로, 이연, 실패 등의 사업 행위를 계속하면서 번창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상이라는 범위가 이제 그 금난 정권을 이제 받지 않는, 그리고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인 집단을 통칭해서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건강상인 집단 이런 것들만 유명 사상 집단만 알지만, 실제로 사상의 어떤 출발점은 되게 뭐냐면 영세하게 출발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17세기 초반에 도시 근교의 농업민들, 소규모 생산자들, 그다음에 훌륭도가 군주들, 세가의 노비들, 세가 건세가의 노비들이 직접 이제 생산한 채소, 과일, 수공업 작품을 갖다 팔면서 이 금난 작품을 침범하면서 이제 형성이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미연을 보면 유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들의 특권을 없애놓겠다. 그래서 시전상인들 특권을 폐지하여, 그렇죠?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들의 특권을 폐지했고요. 유기전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은 2차 때, 2차 갑오개국 때 없어지게 돼요. 이거는요. 그때는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정권은 시전상인들이 없어지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은 이제 틀린 거니까 1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도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허생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허생전. 그래서 허생전은 이제 여기 있는데, 여상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난한 선비죠. 그래서 이제 책만 보고 있다가 옆에 이제 마누라가 막 바가지 긁죠. 책을 봐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허생이 번부자, 번승업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뭐냐 돈을 빌려가지고 안성에 내려가서 물품 매정 매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매와 관련된 내용이다. 도구상인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선생이 이제 가해를 매점하니 나라 안에서 잔치와 제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나라가 기울였다. 그러니까 모든 판매상들은 선생들에게 다시 사들인데 모두 10배의 각을 치렀다.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도매 상업, 도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은 조선후기 때 상업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정통적으로 가를 대표하는 상인들이 행사했던 권한을 쓰고 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상인 집단의 이 세 가지와 그들의 특징적인 상업활동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를 대표하는 상인들, 운정가라고 있죠. 운정가. 자, 운정가에 모여 살고 있었던 그 상인 집단은 시장상인들이죠. 운정가는 뭐냐면 서울이 있으면 이제 한성이 있으면 여기가 동대문가에 서대문이 있잖아요. 큰 길이 있어. 그 큰 길의 중간에 있는 것이 운정가예요. 조선 정부는 이 운정가에 이제 시장 행락을 만들어 놓고 시장상인들에게 상업세를 받고 이걸 임대해 줬죠.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상인들을 이제 시장상인들이라고 하는데, 자, 요 시장상인들 관련된 내용이에요. 운정가. 예. 그리고 이제 이 운정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종로 있죠. 종로 일대는 운정가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때 시장상인들이 행사했던 권한은 뭐냐? 금난 정권이죠.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특정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금난정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인 집단과 특징적인 상업활동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상인 집단은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부르축된 상인 집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허생이라는 사람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도구행위를 통해서 지금 돈을 축적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 허생은 일단은 도구지만 도구는 크게 간상 도구하고 사상 도구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눠 있거든요. 교과서는 사상 도구도 이미 부각되는데 간상 도구도 있어요. 그러면 허생 자체는 시현상인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상인도 아니죠. 사상 도구에 속하겠죠. 예.
그러면 사상 도구와 관련된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도구 행위는 어떤 특정 상인이 아니라 되게 사상 도구들이 이제 많이 했던 어떤 판매 행위죠. 그래서 사상 도구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 너무 많으니까 예, 상인 집단들만 좀 얘기할게요. 경강상인, 그 다음에 뭐 객주와 여가, 뭐 개성상인, 그 다음 만상 등등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상인들 활동의 어떤 내용들 세 가지만 골라가지고 쓰시면 돼요. 만상, 뭐 유상 등등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8번을 보죠. 8번. 자,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포고사항과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거 포고는 뭐냐 하면 조선시대 때 보면 강 어귀에 큰 이제 뭐냐면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구가 있었어요. 대개 보면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육상교통보다는 해상교통이 되게 발달됐죠.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전개가 잘 안 됐다 보니까 차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물자를 이제 수송할 때 내륙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수송하는데 내륙 하천을 통해서 물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닷길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내륙 하천을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배들은 좀 규모가 작고 크기도 작고 되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작아요. 예. 그래서 수심도 이제 이렇게 뭐하고 홀수라고 하나요? 밑에 이제 닿는 부분도 작고. 그래서 작은 배로 해야지 뭐 큰 배로 들어가서는 밑에 닿겠죠 바닥이. 그래서 작은 배들로 이제 운반을 하다가 여기 이제 바닷길로 갈 때는 요 포구에 딱 내려가지고 바다 배로 이렇게 뭐냐면 바다 큰 배로 옮겨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륙 하천에 있는 배들이 바닷길에 바다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배로 옮겨 타는 그 지점. 그러니까 그, 그 뭐랄까 깊이가 높아지는 지점이죠. 그 바다로 나갈 때 깊이 수심이 높아지는 그 지점, 깊어지는 지점이 포구가 형성됐어요. 예. 그래서 그 포구에서 주로 뭐가 이제 설치됐냐면 조창이 설치됐죠. 정부가 이제 거기에서 지역의 여러 이제 세금들 걷어가지고 이걸 이제 배로 운반 경창으로 서울대 경창으로 운반하는 그런 조창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때 이 조창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돼요. 그래서 포구 산업도 이제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 포구 상인들은 주로 성상, 경강상인 집단들이 많이 그걸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지휘과 이제 통합형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리 문제도 있어. 그래서 주로 이 금강에는 강경장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8-1번 문제는 이제 그 지휘과 문제예요. 지휘과 문제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2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치 내용과 같이 조선시대 18세기 이후에 상업활동 활성화된 영향을 미친 사회 경제 요인을 20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비린내가 마을에 넘치고 큰 배와 작은 배가 반나스로 두 갈래진 항구에 담처럼 버려져 있다. 한 달에 6번씩 열리는 큰 장에는 원근의 화물이 멀리 모였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물들 하나 모였다는 거죠. 5일장 풍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장이 쓰고 이렇게 이제 뭐 같은 것들 등장을 했던 이유가 한 곳에 문자가 직접 올라갔던 이유가 상업 활동이 되게 번성했죠. 그래서 그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뭐냐면 광범위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학복 보급이나 농업 생산 증대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잉여 생산 분야 잉여 인구들이 등장하게 되고 잉여 생산물들을 처제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잉여 인구들을 도시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또 수공업자들 되고 등등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제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강경장 같은 이 포고들은 언제 세트했냐?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또는 구한말 때 이제 철도가 이제 개설되죠. 철도가 개설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몰려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철도가 개설되면서 이제 육상교통로가 발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자들을 내륙해운보다는 주로 이제 철도를 통해서 운송을 해갖고
그 다음에 항구로 보내지죠. 항만 신설을 갖고 있는 그 항구에서 이제 일본으로 물자들이 반출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장 같은 이제 내륙 항구들의 내륙 어기들이 있는 이제 그런 포구들이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의 유역에 있던 강경장도 이제 철도가 놓여지면서 그 역할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내륙해원을 통해서 물자를 집적하는 그 역할이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 그 당시에 이제 좀 남쪽에 있는 군산에서 했죠. 군산에서 호남 지역에 있는 여가 지역에 있는 물자들을 그 철도 운반해 갖고 보면 항만 시설이 있고 있는 군산을 통해서 반출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그이 군산은 좀 약간 이미지가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계획 도시로서 쌀을 반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약탄의 근거지 같은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9번. 자,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패전론과 관련된 거예요. 이익의 패전론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다음은 조선 후기 때 언어학자가 쓴 글이다. 동전을 사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 문제점을 자료에 입각해서 한 줄 이내로 쓰시오. 그리고 이 시기에 화폐 유통과 관련해서 만성적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경제 현상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그는 이게 출처가 이익이 쓴 가구력이에요. 전론이라는 곳이거든요. 돈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건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천하는 지극히 넓어서 생산된 재물들이 각기 다르다. 그 형세가 형세가 옮겨서 유통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자, 이것이 만들 때는 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통하는 과정에서 포물자들을 보류할 때, 물자를 볼 때 좀 편의를 위해서 돈을 만들었다. 돈이 만들어진 이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돈은 재무의 쓰임에 다하게 하고자 했다는입니다. 그 목적이 이제 재물을 교환하는 데 있죠. 어. 그러나 대대로 역대 그 쓰기도 하고 받고 없애기도 했는데 그 변론이 각각 명백하다. 그것을 없애면 공문에 물을 부리고 비단이 약해 하는 어, 그 결정이 있고 그대로 사용하면 이익을 중요시 여겨 만 원만 쫓는 허물이 있다.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이제 돈의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단서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동전 자체를 못 뜨면 동전 물자 유통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물자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물자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문자 유통을 이제 쓰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은 물자 유통이 안 된다. 이게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사용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 뒤에 있죠. 뒤에 그 이익을 중요시 여겨서 만업 상업만 뭐냐면 그 만업이라는 게 산업이죠. 그 만업만 이제 쫓는 문제점이 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상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농사를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면을 들면서 결론은 뭐냐? 이 뭐냐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 농업에. 그다음에 농업국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말자. 동존을 없애자. 패전론을 주장을 하게 돼요. 패전론.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중농주의적 시각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시기 때 화폐 유통과 관련돼서 만성적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들이 뭐냐? 자, 이거는 전황이죠. 그래서 전황은 조선후기 때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일어났던 현상인데 그것을 이제 그 화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 화폐의 물동량이 물자 유통량보다 적은 현상을 정황이 나오죠. 예, 정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풍세 같은 데 보면 신부셈이나 구부셈 보면 전황을 영조 때만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 절대 아니에요. 영조, 정조 전반적으로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할 건 19세기 때그 순조 때 가서 그냥 해결됐던 건데 정황의 일어난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원료인 그 구리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면포를 같이 겸용했죠. 통화정책에서.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황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투기 대상이 되잖아요. 오늘날 코인처럼 투기 대상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돌지 않고 퇴장되는 현상이 되잖아요. 예, 이런 요인들 때문에 뭐냐면 전황이 일어났고요. 결국에 순조 때 구리강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면포를 같이 통화장을 검증했던 정책들 폐지해서 이걸 이제 폐지하니까 총 화폐량을 주로 이제 다 그 동전이 담당하죠. 그 동전을 많이 발급했다. 그 공급량을 늘려서 왜냐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조선 후기 때 강업 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예요. 예, 문제 자체는 되게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풀어보시면 답은 쉽게 보일 수 있어. 예, 예, 오답은 좀 어려운데 정답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 11년 문제 기출 문제의 특징이 그거든요. 딱 보면 또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잘 읽어보면 정답은 그냥 교과서나 통론 수준에서 고르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이제 10년도 기출에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기 때문에 10년도에서 좀 그 내부에서 좀 약간 말이 많았나 봐. 그때 점수가 확 떨어졌거든요. 사람도 적게 뽑는데 문제도 더럽게 어렵게 냈어. 아마 일부러 그렇게 낸 것 같아. 공무원 시험처럼 아주 쪼잔하게 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하지 않았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어, 좀 교수님들이 생각을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문제를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식으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 후기 때 강업 정책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잠깐만요. 좀 넘어가서 여기 이제 보면 그 조선시대 강상경의 변화를 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잠깐만 좀 언급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밝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뭐 여기 조선 전기 때는 때려치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일단 양란 이후에 이제 조총이나 하양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군영이 주관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고 원래는 고에서 그 위에 있는데 고에서 그걸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군영이 이관을 했어. 그래서 조총과 하약의 원료였던 이제 낙 같은 것들, 은 이런 것들을 진술하게 되죠. 그래서 감상 개발권을 갖게 되고요. 그때 오군영에서 파견된 이제 사람이 강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강상 개발을 주도를 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호종 때 들어오면서 실시한 게 설점 수세제거든요. 자, 설점 수세제는 이제 크게 체은간제, 별장제, 물주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요. 그래서 그거는 나눌 기준이 설점의 주체와 수세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 때 체은간제에서는 주로 은채굴권, 징수권 이제 호조가 이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은강사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설점은 부상대구고요. 수세는 체은관에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그 부상대구들 꺼서 그 뭐냐면 은을 채굴하려고 했죠. 이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예전에 조선전기 보니까 노동력을 이제 일반민들에게 강제 착취했더니 반발도 많으니까 민간 자본을 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아직까지 17세기 그 중반 때는 민간 자본의 어떤 성장이 좀 더뎠기 때문에 안 됐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채은간지고 이때 이제 17세기 중반 때 그 오군영은 은 징수권은 여기 호주한테 뺏겼지만 납채물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군영이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은과 납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굴할 때 은과 납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분리법 관련돼서 해치법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많이 사용했다. 전국시대 때 그 은과 납을 분리시키는 것이 해치법인데
그 은은 주로 이제 동전을 해갖고 중국에 갖다 팔고 동전이라는 게 은은 중국에 갖다 팔고 납은 이제 그 조총의 탄알 같은 것도 있죠. 이걸 만드는 사용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은 이제 당연히 호주가 가져서 중국에 갖다 파서 국가의 어떤 세금을 걷는 거고 국가의 불 증대시키는 거고 납은 이제 오군형이 이제 유지돼 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눠갖게 됐죠.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해. 은과 납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왜냐면 같이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 은납 징수권을 같이 갖게 돼요. 납은 이제 같이 징수해서 납 부분은 그냥 분양에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한양 부상대구와 호주가 유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별장이 파견돼. 별장은 주로 이제 한양 부상대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노비들이나 뭐 상인들 등등 이런 사람들 파견하죠. 근데 별장이 이제 설점하고 수세를 다시 담당하죠. 예. 그래서 은강도 개발하고 그래서 세금도 징수해요. 예. 그리고 그 경영을 두목한테 맡기죠. 근데 이 별장지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는 강산의 이익을 중앙으로 다 올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지방 관료들이 불만을 갖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세를 거기서 좀 뽑아내려고 하는데 세금을 비용을 다 중앙에 가져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잠체들이 발생한다. 잠체라는 건 사체와 다르게 사체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 국가의 공식을 허락을 받고 근데 아니면 또 허락받지 않지만 자, 이 잠체는 사체 중에 허락받지 않는 것을 잠체다. 몰래 캐는 거를. 예. 그래서 이제 이 잠체들 지방 관료도 비용인데 잠체가 또 가능했던 건 뭐냐면 17세기 중반에서 17세기 후반에 넘어갈 때 이때는 점점 이제 부상대구들이 자본력이 올라가게 돼요. 이때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지방의 부상대구들과 지방 관료들이 서로 짝짝꿍 내갖고 잠체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강산개발 금지령을 공표했어요. 이건 계속 금지시키거든요. 그래도 이제 안 돼. 이게.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물주제하에서 별장제를 폐지했죠. 그래서 이제 설점은 누가 그러냐면 상인 물주들이 하죠. 예. 상인자분들이 교육에 참여했고요. 호조의 승인을 받으면 상인 물주가고 수세는 수령이 직접 징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지방세를 사용할 수, 지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앙에 올리는 방식으로 채택하죠. 그래서 물주는 자금을 내주고 실제 강산개발과 운영은 덕대가 맡기죠. 그래서 자본과 경영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설전수세제가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했는데 한국사통론이나 교과서 보시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 개가 시대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막 뒤섞여 있거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다른 책과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졌어요. 표를요. 공부하실 때 이 표를 보시고 교과서나 통례를 보시면 떨어져 있던 그 지식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배경 지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자, 10번을 보면 1번을 보면 가를 계기로 각 군영은 관할 강산의 강간을 파견하여 부용 노동을 뭐냐면 감독했다. 강간제도가 있다고 했죠. 자, 강간제도는 어디에서 파견된 제도냐? 오군영에서 파견된 17세기 초에 했던 제도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양난 이후에 아까 말처럼 이제 아까처럼 하얀 무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조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야 그 조총의 탄화 같은 것들 필요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지방 각고에 할당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그걸 잘 못하니까 다시 오군용으로 이제 이임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각 군영에서 그다음 강산을 또 개발하고 그 강산에서 이제 가지고 온 납도 이제 해가지고 총알도 만들고 등등 해갖고 오늘날 말하면 군대가 이제 산업을 같이 했어. 공장을 같이 운영했죠. 그래서 그때 강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간을 파견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맞고요. 이 내용은 통례를 읽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기 국표일 정도 읽어야지 나. 이 내용이요. 자, 2번을 보면 나조 7도의 호조는 민간인데 강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거뒀다.
설전수세제가 이제 제정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호정 때야. 이 호정 때 최양간제 아래서는 설점을 부상되고 참여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설점을 이제 뭐냐면 부상되고 하고 그다음 수세는 최양간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원래 정부 때도 잘 안 됐다고 했죠. 왜냐면 아직 부상되고도 이 자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내용은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설전수세제가 초창기 때 했던 초창기 때 설전수세 최은간 제도와 관련된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자. 다방침 이후에 호조는 새로 편입된 은강을 별장에 파견해 수세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17세기 후반에 숙종 때죠. 별장제를 이제 실시하면서 은가친 숙권을 호주에 통합을 시키고 별장을 파견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별장제와 관련된 내용이야. 설정수의 두 번째 단계는 별장제와 관련된 거다. 자, 그 다음에 나해 조치 실시한 이후 지방수의 강상 수세 업무를 맡게 되었다. 자, 별장 관련된 것을 폐지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주제가 실시돼요. 그래서 물주제는 설점의 주체는 상위 물주가고 수세는 수령이 징수하죠. 호주에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맞죠? 그래서 지방수령들이 강상 수령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2, 3, 4번은 설정 수세에 관련된 건데 설정 수세 이제 각 시기말로 이게 채용단제, 별장제, 수용 징수제 이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은 보면 국가는 나해 조치를 통해서 물주의 강상 경업 투자를 금지시켰다. 아니죠. 자, 이때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어. 왜냐면 이제 영조 때 그 당시 이제 물주제에서는 설정의 주체가 이제 호족이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 물주들의 자본을 이용했죠. 요거는 이제 언제 얘기냐면 요때 얘기야. 17세기 후반 숙종 때 별장대회에서 별점은 설정과 수세를 담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 이제 그 상인들이 지방 관료들에게 비효의 잠체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별장제 때 얘기야. 별장제 때. 그래서 설정 수세제 아래에서 상인 물주들 네, 어떤 자본력을 이용했던 것은 초창기 때 아시기하고 라식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용을 하려고 했고 이때는 금지를 하려고 했다. 네, 이때 별장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제 풀려면 국편이 정도를 보셔야 돼. 국편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 그냥 쉽게 유출할 수 있죠. 이거 보니까 물질 강산 투자를 금지시켰다. 교과서에서는 요 시기 때 왜냐면 그 물질 결정을 폐지하고 나서 강산 투자를 활발했다 뭐 내용이 있잖아요. 그 통론에도 있고 후세에도 있고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네. 문제 지문 자체는 어려운 건데 이거 오답은 어려운데 정답 부분이 쉽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래갖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11년 기출문제 좀 한국사 문제 특징이야. 네. 문제의 예문 자체는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그 14년도 기출문제인데 이 14년도는 이제 주관식이 시작됐던 이제 초창기 때 얘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09년에서 13년까지는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1차부터 해서 3차까지 봤잖아요. 1차하고 2차. 요거는 이제 객관식. 이거는 논술 형식으로 있고요. 게다가 이제 14년 들어오면서 다시 08년 이전, 09년 이전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돌아오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뭐 담답식으로 낸다 해갖고 14년도에서 10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 냈어. 논술 형식으로 문제 냈거든요. 근데 그런 체제가 이제 쭉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죠. 예. 그래서 14년 때 논술형 문제 때 내용이에요. 근데 이 논술형은 되게 역교론을 문제 냈는데 초창기 때 논술형은 한국사를 낸 것 같아. 그때는 좀. 그래서 문제가 이제 있는데 되게 그냥 이것도 강검이한 거야. 논술형이기 때문에. 예. 논술 폐지된 게 이게 19년도인가? 그때 가서
폐지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10분에 들어서 20년 넘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단단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14년에서 19년까지 논술형이 플러스 됐던 시대 그래서 주관식에다가 논술형 10점짜리 문제가 있었던 시기인데 요게 이제 초창기 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뭐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쓰기는 그렇고 대략적인 예리들만 좀 해볼게요. 여기는 대략적인 자 가만 나시기 때 실시한 건설 정책의 경제적 배경과 내용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일단 물어본 걸 체크해야 돼요. 이거 물어본 게 많아가지고 일단 뭘 물어보는지 이제 체크를 해놔야 돼. 놓칠 수가 있어. 그리고 다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농업기술 발전을 쓰고요. 자 이런 양상을 타기 위해서 그냥 신학주의 토대기억론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지금 한 네 문제 물어봤어요. 근데 답 내용이 답답형 한 줄 이내로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경제적 배경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업기술 발전 몇 줄 써야 돼 이거. 그래서 논술형 시험인데 일단 볼게요. 자 간을 보면 자이 간은 이제 출처를 봐야 되겠죠. 일단 신라가 어느 시대인지 봐야 되잖아. 자 여기 보면 삼국사기 신라 붕괴 삼국사기 백제 붕괴 삼국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순장을 금지했다. 그 다음에 농사를 금지했다. 순장을 금지했으니까 지중왕 때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순장을 왜 금지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는 경제적 배경이니까 노동력 확보죠. 그 당시 귀족이나 왕이 죽으면 사람을 죽였잖아요. 신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확보 안 되는 거야. 그걸 왜 죽여? 아까운 노동력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세 번째 백제붕괴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군주인 자를 창고를 열어 구제를 했고 일종의 있고 중앙과 지방에 놀고 먹는 자를 농사를 짓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 그 가시기 때 경제적 배경과 내용을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잠깐 문제 분석 내용보다는 이제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삼국시대는 농민경제 안정을 통해 수치지 확보를 위해서 농업생산 항상 시책과 교육정책을 실시했고 그래서 이제 그 농업생산 확대 내용 및 철제 능력 및 개선, 우경에 인한 신경, 포항 기간의 단축, 수시시설 축축 및 변홍사 보급, 항무지 기간 이렇게 했어. 이거 교과서나 통론 정도의 수준에 쓰시면 돼요. 배경과 내용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나를 보죠. 나는 이제 여기 보면 농사 직설 있죠. 농사 직설.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전기 때 이제 그 관련된 그 농업 기법들을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 항무지 기간 관련된 내용이죠. 항무지 기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숙전화시키느냐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나의 이제 경제적 그 배경과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이것도 뭐 교과서 수준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통론이나 조선전기 때 농민생활 안정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유지 실시. 그리고 고려 후기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인구가 증가됐어요. 고려 후기 때부터. 이 고려 후기 때부터 해서 계속 인구가 증가돼서 조선 전기까지 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려 후기 때 이제 그 몽골족 때 침입이 이제 없어지죠. 끊어지죠. 그래서 그 몽골족의 침입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약 보급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료가 이제 의약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약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등등하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기 위해서 고려후기나 조선전기 때 농업 생산이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양국도 보급한다든지 신경이라든지 이것도 널리 보급한다든지 2년 3작 연작 상격 이런 거가 더 연결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당시 경제 성장 신생산대부는 수전농법 중심의 강남농법을 보급하려고 했고요. 농업 생산이 향상되었다는 거. 그래서 수전농법 보급은 신흥사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널리 보급하고 사림들한테도 보급을 해요. 사림들도 어떻게든 그 수전농법을 보급하려고 했거든요. 성리학의 영향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국가나 사림들이나 신흥사대부들이
농촌을 또 장악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농업생산 확대 내용은 개간장려, 수의시설 보수 및 확충, 연작상격, 2년 3년 학산인데 연작상격은 고유 후기 때인데 연작이죠. 못하네요. 자, 그 다음에 시외법 발달, 그 다음에 농기구 개장, 그 다음에 남부지역의 모내기법 확산이 이모작이 가능했다는 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남부지역이지만 전국적인 확산은 아직 안 됐죠. 아직은 수시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교과서나 통론 정도에 수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던 농업기술의 발전을 쓰고, 자, 여기 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농촌사의 양극화 내용이야. 그래갖고 이제 농촌사회에서 이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수가 토지를 집중적으로 갖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경작도 못한 채, 경작권도 없는 채 임노동자로 뭐냐면 활동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 그 농촌 사회가 이제 이렇게 양극화됐던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농업기술 발전과 연결돼서 쓰는데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이양법이 널리 보급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노동력이 절감되고 강작 경영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집중적으로 많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권도 지주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 심지어는 경작권도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특히 이제 그때 뭐 일어난 경영 분홍이라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소작권, 경작권 자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이 가지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토지 개혁을 주장했던 게 뭐냐? 자, 이거 보면 이제 임노동자들이 땅을 못 얻어가지고 소작권을 얻지 못해서 경작권을 얻지 못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제 몇 푼 받고 일을 한다.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뭘 써야 되냐면 소작지들 군등 분배는 대전론 주장했다. 이걸 쓰셔야 돼요. 대전론은 약간 생소한 거겠지만 그때 시작자들이 주장했던 현실적 개혁 방향이에요. 그 당시에는 소유권을 건드는 것보다는 소작지조차도 지금 군등 분배가 되지 않으니까 특정 사람들이 특정한 그 사람들 계층들이 그런 뭐냐면 소작을 독점하게 되죠. 경제권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똑같이 나누자. 특정한 사람들에게 몰아주지 말고. 이게 대전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와 연관시켜 볼 때는 대전론이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논쟁 중에 한전론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한전론은 요거는 토지 소유 군등분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 이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요 자체는 지금 소작권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노동자들이 출연되고 그래서 이거는 대전론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현실적인 것 같아. 요 문제 내용을 비춰볼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네, 제 관련된 기출문제 다 적어놨으니까 구체 내용을 보시고 조선시대 사상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뭐냐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21번입니다. 자, 다음은 조선 중기 때 어느 성리학자가 쓴 이기 심성론에 관련된 주장이다. 자, 이 성리학자가 사단 칠정 논쟁을 거치면서 이기 심성론에 관한 독자적인 주장을 한 것을 쓰고 당시 정치사회와 관련해서 형성된 이 성리학적 사상의 특성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여기 단서될 수 있는 것이 사단 칠정 논쟁이죠. 사단 칠정 논쟁. 사단 칠정 논쟁은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 이항, 기대승 이 사람이죠. 기대승은 나올 것 같진 않죠. 이와 이항 관련된 내용을 낼 것 같은데
자, 요게 단서가 됐던 것이 이제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이기원불상리. 이기불상리라는 뜻이죠.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며 일물 같다라는 뜻이군요. 예. 그래서 이기불상리라는 말이 핵심 단어야.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 핵심 단어냐면, 자, 이게 이제 이하고 이항을 구별할 수 있는 말인데, 주자가 말하기를 이와 기의 관계에서 얘기할 게 이기불상자, 이기불상리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어요. 이게 좀 모순적인 얘기인데, 이기불상자는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 다른 쪽에는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서로 뭐냐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이제 어느 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기불상잡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는 이항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심이 있으면 이렇게 이와 기가 있고, 이는 이제 사단이고 기는 실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기불상리 쪽으로 해석한 것은 이야.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심이 있으면 기가 있고 사단이 있고 실정이 있죠. 그래서 기가 움직여서 이가 바라고, 기가 뭐냐면 움직여서 기발해서 이가 옮겨 타고 실정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사단이다. 그래서 여기 사단과 실정을 따로 봤는데, 이건 사단과 실정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기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이고 실정의 제일 순수한 형태가 사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찍을 때는 이게 불상점이 아니라 이게 불상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기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의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딱 보기에 이거는 이항이 아니라 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뒷부분을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관련돼서 일단 아니까 단서 잡고 이 사람이 누군 거고 배경치를 알고 있잖아. 한문사를 공부할 때는 한문사를 다 어떻게든 완벽하게 소화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화 여러분들이 그 한문은 본격적으로 연구한 상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국사기나 뭐 좀 쉬운 사화 같은 것도 해석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나오면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뭐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항이나 이의 같은 뭐 개인 문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전문학자들이 아닌 이상은 뭐냐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어. 그 전문학자들도 책을 펴놓고 해석을 해요. 어려워. 왜냐면 이 사람들은 30년 넘게 거의 뭐 3, 40년 동안 한 번만 들다 팠던 사람이야. 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해석이 돼요. 몇 개월 꼬작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하실 때 내용을 보고 일단 출처를 찾아보고, 출처가 없으면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럼 뭔가 단서가 있는 단어도 있어. 쉬운 이런 것들 뭐 금방 해석이 되잖아. 이게 불상리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단서를 보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돼서 쓰시는 게 훨씬 시성비, 시간 대비 들어서 시간을 적게 들어서 공부하는 데 효율성이 제일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2라고 알았으니까 이미 2가 아닌 이상 50%는 먹고 들어간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이때 이게 신성론 독자적인 사단 칠정론의 독자적인 주장은 뭘까? 이통기국론. 그 다음에 기발 1승 기발 2승 1도설이죠. 이통기국론 기발 2승 1도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통기국론은 모든 사물에는 보편적인 이가 있고, 다만 형태가 다른 건 기의 차별성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기발 2승 1도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발을 인정 안 했죠. 이는 기가 발해서 이가 타는 거야. 이걸 기발 2승 1도설이야. 그럼 이때 탄다는 거, 여러분들 승마를 탈 때 말을 탈 때 말이 멋대로 가는 것을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타면서 승마를 하면서 말을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기가 바라지만 기가 본능대로 나쁜 쪽으로 흐르는 것을 이가 우리가 이제 말을 조절한 것처럼 통제하는 것처럼
통제한다는 거야. 네. 말 타는 것처럼 기반, 이승, 일도설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떤 사상적 특성을 어디와 연결돼서 당시 정치적 상황과 관련돼서 쓰시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의가 등장할 때는 선조 때죠. 선조 때는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이 정권을 주도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비판했는데 이때는 정권을 담당을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현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는 개혁가 입장에서 서서 상대적 기회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그 수미법 실시라든지, 그다음 방군수포제 폐지, 그다음에 신만 양병설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신만 양병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가 주장했냐 아니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있지만, 자,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자, 그다음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